제가 오늘 좀 너무 흐리네요. 네.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탱크는 신호성 배수들을 위해서 알루미늄이라든지 이제 비스무스 그리고 이제 철 그리고 바나지움 텅스텐이 들어가 있는 티타늄 나노 입자를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들의 그 친수 성능을 평가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상업화 쪽으로 좀 그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 연구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뭐 광촉매라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광촉매가 이제 대부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는 쪽이 이제 환경 쪽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균성이라든지 뭐 오늘 제가 발표하는 친수성 성질을 이용해서 자정작용에 그런 어떤 물질로서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기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들의 어떤 그 연구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대부분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친수성이라는 얘기는 뭐 다 알다시피 그 친수 소재를 바르고 이제 빛을 받게 되면 그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각도가 약 한 5도씨 이하가 되면 친성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친수 성질로 인해서 그 표면에 붙어 있는 유기 무기물질과 함께 시켜 내려가면 결국 이제 셀프 클리닝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초친수성에 대한 상품화에 대한 얘기는 2000년도에 그 영국의 필기통사라는 그 회사에서 이런 그림을 걸어놓고는 이제 상품화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촉매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또는 친수성을 갖고 있는 광촉매를 건물 벽이라든지 우리가 유리창, 그러니까 그 빌딩에 유리창에 발라놓게 되면 빛만 반등으로써 쾌적한 공간, 쾌적한 지구를 형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그 유리 쪽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래서 유리 쪽의 그 제품으로 이제 응용을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서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이제 내려올 것이다, 내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그래서 아마 아직 다,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은. 자, 저희 그 목적을 보시면, 친수성 소재로서 사용하는 게 아까 광촉매로 사용하는 티타늄입니다, 역시. 근데 티타늄 반도체의 한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자외선 영역의 밴드갭을 어떻게 하면 태양광을 이용하게끔 옮기느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물하고 이제 환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물 흡수를 강하게 해서 친수성질을 강하게 해서 얘를 더 많은 물을 이제 분해를 시키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밴드에서 방출되는 전자들을 완전하게 VOC 분해능도 마찬가지고 물 분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전부 전적으로 역할을 다하게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쪽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요즘에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작게 만들어주면 그 기능성이 또 다른 기능성이 또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반도체에 조촉매들을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비스무트, 철, 그다음 마나륨, 텅스텐을 넣었는데 이것은 제가 그 티타늄이 이제 3가 이오니까 그 안에다가 3가나 5가짜리를 넣어서 표면에 물성을 변화를 시키자. 그래서 물을 얼마만큼 잘 끌어들이고 그 입자들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이런 어떤 약간 아카데믹한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알루미늄은 초친수성 물질로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비스무스나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가시선 영역으로 밴드갭을 이동시키는 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나륨하고 텅스텐은 얘네들도 여러 가지 물질에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것들로서 이제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금속들을 일단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의 이제 특성은 솔젤의 어떤 기본 원칙을 갖고 와서 그리고 이제 솔젤에서 캘시네이션 하는 과정을 이제 가미하지 않는 새로운 공정 이제 솔버선물 메소드를 위해서 고기능성인 포러스한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초친수성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서 과연 그걸 상업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도입된 메탈로는 알다시피 거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화수만 이제 좀 다른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탈 티타늄을 이제 파우더를 합성하는 방법인데요. 전형적인 솔버선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벤트 대신에 하이드로소멀의 물 대신에 단지 뭐 알코올만 바꾼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알코올을 솔벤트로 사용을 해서 티타니아랑 그리고 아까 도입된 어떤 메탈하고 약 그 10% 메탈을 넣고 그 다음에 3분위기의 하이드로시스를 위해서 3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오토클럽에서 200도씨에서 10시간을 반응을 하게 되면 순수한 아나타제 형태의 그런 파우더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솔보스너멀 메소드에서 간단히 그냥 그 메커니즘 적고 가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까지는 지금 뭐 하이드롤시스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덴세이션이 돼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전부 다 그 솔젠 용량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서 이제 특성이 바로 이제 오토클랩 안에서 이걸 행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볼링 포인트 그 온도만큼 올려주고 그 자연하고 쭉 올려주게 되면 그 볼링 포인트에 대해서 그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압력 때문에 보통 이제 물을 도입했을 때 한 20기압이면 지금 알코올을 도입했을 때 메탄올이나 에탄올을 도입하면 40기압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압력을 거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시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얘 조금 더 이제 반응이 폴리머레이제이션 돼서 호모코아뷸레이션 되고 근데 조금 더 커지고 이제 2차 파티클이 형성이 되면서 벌써 여기서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이제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드라이만 시키면은 결국은 똑같은 변하지 않는 언체인지드한 파티클을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뭐 그 유기물도 붙어 있을 거다 아니면 뭐 불순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이제 서멀 처리를 조금 더 해주시게 되면 이 사이즈가 보다는 조금 더 커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작은 사이즈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프로세스는 그 용액상에서의 프로세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저희들이 만든 그 메탈 티타니아의 그 친수성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친수성도 뭐 그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결국 이제 결합각을 재는 건데 접촉각을 재는 건데 365나노미터에서 그 시간당 이렇게 접촉각을 재보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친수성이라는 물질은 티타니아하고 산소와 이 사이에 그 UV를 받게 되면 즉 광을 받게 되면 얘가 여기서 뭐 베이컨씨라고 했는데 표현하자면 이 산소에 있는 E-되는 이 전자가 티타니아로 이동이 돼서 티타니아가 삼가로 되면서 여기가 본딩이 깨지거든요. 본딩이 깨지고 이제 물이 OH2가 티타니아 삼가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마이너스 형태에 있는 H가 돼서 결국 이런 형태로 하이드로필릭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하이드로필리시티를 한번 보시면 알루미나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비스무트 같은 그리고 철 같은 이런 어떤 그 삼가이온을 집어넣었을 때가 훨씬 더 친수 성능이 증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5가나 6가짜리를 집어넣게 되면 그 친수 성능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시 이 친수 성능을 나타내는 이 놈을 이제 다크한 데서 24시간 방치를 해서 다시 결합각을 재보면 접촉각을 재보면 그 기존의 티타니아에 비해서 이렇게 친수 성능을 갖고 있는 이런 삼가 이온들은 대부분 그 촉각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고 친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굉장히 그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능의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는지 물성 연구를 한번 보시면 XRD 패턴입니다. 솔보스머리에서 이제 그 합성된 그런 이제 그 물질들을 그대로 찍어보시면 그 드라이만에서 찍어보면 순수하지 아나타제 형태가 고스란히 이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그대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캘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500도씨에 다시 캘신을 한번 해보면 그 피크 인텐시티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조금 더 결정성은 조금 더 결정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놈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금 그 저희들이 만든 솔보서멀에서 메탈 그 티타니아를 만들면 보통 그냥 그 솔드에서 만든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그 루타일 형태가 보통 한 600도씨나 700도 정도 되면 루타일 형태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거는 800도씨 이상이 되어야만, 한 850도 이상이 돼야만이 루타일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아나타제가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도 계속 유지됨을 알 수가 있는데, 바나듐 같은 경우만 조금 특이하게 500도씨밖에도 안 올렸는데 약간 루타일 계열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결정성을 논할 때 물론 이제 엑사이즈도 논하지만 라만 분광구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테제의 테트라고날 그 노멀 바이브레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분자 궤도들의 노멀 바이브레이션에 해당되는 기하 표현을 보시면 보통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A1 게라드라든지 A2 운 게라드라든지 이런 어떤 6가지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3개 A1G, B1G, EG에 해당되는 바이브레이션 모드는 나만 액티브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IR 액티브한 것인데 여기서 볼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나만 액티브한 부분들이 지금 티타늄하고 굉장히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텐시티가 약간 작아지는 건 있지만은 거의 뭐 다른 부분이 거의 생기지 않는 걸로 봐서 결정성의 그 결정 골격 안에 티타늄 골격 안에 이런 금속들이 굉장히 그 삽입이 잘 돼 있지 않나. 그리고 걔네들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결정의 어떤 디스토션이라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사례가 됩니다. 네, 샘 사진인데요. 이거는 뭐 나노를 하시는 분들은 뭐 샘을 볼 필요가 없죠. 근데 그냥 모플러지만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티타니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둥근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걸 보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하전이 뭐 상가이어 산화수가 작은 놈을 집어넣게 되면 골격 하전이 마이너스가 되고 또 5가나 6가를 넣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데 이런 하전의 영향 때문에 서로 정전기적인 인력이라든지 뭐 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안정한 둥근 형태로 대부분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이기 때문에 거의 뭐 둥근 형태가 거의 이제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요 안에 1차 입자들의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템을 한번 찍어 FE3인데요. 보통 이게 바로 바로 합성해서 바로 그러니까 드라이만에서 찍은 게 아니라 제가 그 드라이만에서 찍은 거를 나중에 그 템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저희 학생이 전부 다 열 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열 처리를 한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열 처리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사이즈를 보시면 한 5나노, 그러니까 5나노에서 한 10나노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500도씨 정도에서 다시 이제 열 처리를 해버리면 약 15나노, 10나노 이 정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티타니아나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산가이온을 넣은 알루미나나 비스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티타늄보다 오히려 더 작게 생성이 돼서 지금 사이즈 분포를 보시면 한 10나노에서 한 15나노 정도를 갖고 있고 철이랑 그 티타늄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얘가 한 15나노 정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게 하전이 높은 놈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 용액상에서 그 반응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그 수록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문마시켜주기 위해서 거기 그 주위에 이제 H 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걔네들이 하이드롤리시스가 굉장히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더디게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파티클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고 요거는 아마 그 양이온 전체 골격이 이제 양이온이 되면서 그 솔벤트 속에 있는 OH기를 많이 얘네들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 하이드롤리시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약간 커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피지컬 프로퍼티를 한번 이제 보시면 여기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지금 티타니아, 그러니까 순수한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 물론 술부술몬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 포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포러시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다른 이런 양이온들을 넣게 되면 얘네들이 포어가 한 40에서 한 50 옹스트롬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포어들이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나 그냥 벌크한 그 입자들이 붙으면서 생기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는데 포어 볼륨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거의 포어 볼륨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갖고 있어서 내부에 포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서페이스 에리어가 굉장히 증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300 정도의 서페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포러스한 물질들, 뭐 AEL, 뭐 구조가 뭐 351이라든지 뭐 5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뭐 350, 뭐 400 요 정도 같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그런 물질들의 그 서페이스 에리어하고 거의 유사함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치는 잘 측정을 안 하시죠? 만들어 이쪽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이제 전도도 물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항치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특이하게도
이 5가짜리 마나딘이나 텅스텐을 넣었을 때는 한 10의 6승 정도까지 저항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별로 이쪽 친수성에는 별로 얘가 달갑지가 않은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이 제일 안 좋아서 결국은 이거를 제가 그 안티글레어 아까 뭐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안티스태틱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니면 전자파 차폐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쓸모 용도를 그쪽으로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뭐 숙성 티타니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그 산점이 거의 없죠. 산점이 거의 없는 데 비해서 그 안에다가 코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그 하전을 그러니까 골격에 하전을 주게 되면 이렇게 그 HDT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크한 HDT 쪽이 굉장히 크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특히 알루미늄이라든지 비스무트를 넣은 이런 놈들이 굉장히 위크한 HDT의 그 산량이 굉장히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광촉매를 하시는 분들은 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이 H 플러스의 브레스 산점이 도입이 있음으로써 물을 흡착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 메탈 티타니아를 만든 것을 이제 물에다가 분산을 시켜서 그 물속, 이제 어차피 이제 물하고의 연관되는 연구니까 물속에서의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제타 포텐셜을 보통 많이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이 제타 포텐셜은 보통 이제 등전점, 이제 티타니아 등전점을 보면 한 pH 한 2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측정을 한 치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순수한 증류소 안에서의 분산시킨 다음에 그 제타 포텐셜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타 포텐셜은 그 입자들이 그 얼마나 안정한가라는 걸 이제 보통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측정을 하시는데, 보시면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가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수치로 되면, 그러니까 더 큰 수치가 되면은 이제 안정한 건데, 별 유관성은 여기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얘를 이제 물 속에다가 넣었을 때 물의 pH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화물인데 불구하고 산화물이라서 뭐 별로 그렇게 뭐 다른 어떤 뭐 H가 나오거나 뭐 OH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 아닌데 또 불구하고 물 속에 있는 그 수소이온 농도가 변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결과였는데요. 뭐 티타니아나 3가짜리를 넣었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한 비슷했었는데 보통 이제 바나딘 텅스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산성 쪽으로 pH가 이제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골격이 마이너스 하전을 띄게 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물속에 있는 OH기를 이제 계속 흡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남아있는 수소이온 농도가 굉장히 증가를 해서 결국은 이제 산성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뭐 그런 효과가 결국은 물하고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론적인 거라든지 어떤 근거는 아직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TG 커브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물을 얼마만큼 얘가 흡착을 했을까 해서 이제 물을 흡착시킨 다음에 이제 걸었습니다. 이제 탈착하는. 그리고 보시면 알루미나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에 대한 흡입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에 비해 가지고 바나딘 텅스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히 바나딘 텅스텐 뭐 이런 5가 6가짜리는 굉장히 낮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 낮은 온도에서의 탈착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탈착하는 놈을 보시면 보통 이제 비스무트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거의 탈착이 일어나지 않고 거의 낮은 온도에서만 다 탈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뭐 알루미나는 뭐 넣은 거는 굉장히 이제 그 탈착하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이 TD 커브만으로 물을 함량하는 그런 양만으로는 이제 3가짜리를 넣은 이 작은 입자들이 형성된 알루미나나 비스무트, 철 이런 쪽에서 좀 더 좋은 활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또 이거는 그 XPS 스펙트라인데요. 이거는 이제 메탈이 들어감으로써 티타니아하고 산소와의 본딩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친수성을 나타내면 물이 붙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물이 붙어서 물이 분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티타니아하고 그냥 옥사이드 사이에 본딩이 깨지면서 일렉트론 전이하면서 본딩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약하게 본딩한 놈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알루미나라든지 비스무트, FE, 뭐 바나딘
텅스텐,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참여하는 그런 이제 분자기들의 이제 바인딩 에너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한 2개씩 다 스플릿돼서 이제 나오는 형태인데요. 그게 중요한 건 이제 O1s 결합하는 산소의 1s 궤도하고 그다음 티타니아 2p 궤도의 존재인데요. 보시면 O1s 궤도를 보시면 산소의 궤도를 보시면 삼가이온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제 더 낮은 일렉트론 볼트, 더 낮은 바인딩 에너지로 얘가 이제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5가나 6가짜리를 넣어주게 되면 높은 쪽으로 그 바인딩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티타니아에 있는 궤도는 3가를 넣든 5가를 넣든 간에 결국은 똑같이 얘가 높은 온도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걸 봐서는, 그러니까 산소하고 이제 티타니아가 이 결합을 할 때, 분자궤도가 겹침이 일어날 때, 에너지 레벨이 비슷한, 즉,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에 있는 놈들이 같이 결합을 할 때가 훨씬 더 강한 몬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산소가 낮고 하나는 이제 높은 놈, 티타니아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본딩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깨지는 에너지가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이제 3가짜를 넣었을 때하고 3가짜를 넣게 되면 바로 이 옥사이드하고 티타니아 사이에 본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감소하고, 그리고 5가나 6가짜를 넣게 되면 굉장히 본딩이 강해져서 결국은 광을 받아서 얘네들이 이제 깨지면서 활성을 나타내길 때는 이 3가를 넣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티타니아, 이게 알다시피 광반응이라는 자체가 레독스 반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산화를 쉽게 하고 이제 환원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본다면, 티타니아가 이제 얼마만큼 쉽게 리덕션이 되느냐, 그리고 그러면 얼마만큼 쉽게 또 옥시데이션이 되느냐, 이게 아마 활성의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TPR 실험을 해보면, 리덕션 실험을 해보면은 순수한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한 400 정도, 그러니까 한 420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서 이제 환원이 형성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어느 정도 일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산화수 형태가 작은 삼가이온들을 집어넣게 되면 티타니아 환원 온도가 굉장히 낮은 온도로 시프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화 상태가 높은 마라딘이나 텅스텐을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높은 쪽으로 티타니아가 환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화 반응의 레독스 반응의 용이점이 이 삼가이온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알다시피 AF 사진이니까 여기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팅을 해서 표면을 한번 본 겁니다. 러프니스를 한번 본 건데요. 거의 좀 비스무트에서 좀 러프니스가 강하긴 하지만은 다른 데는 비슷비슷하게 러프니스를 이제 갖고 있어서 이걸 갖고 저희들이 UV도 찍고 이것저것 찍긴 했는데 UV 데이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한번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흑광도를 한번 UV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얼마만큼 시프트가 됐을까 봤을 때 티타니아를 한번 코팅을 했더니 얘는 이제 흑광을 하는 것보다 거의 100%가 오히려 더 투과 쪽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오히려 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이제 티타니아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까는 알루미늄가 들어가서 약간 티타니아보다는 좀 시프트가 됐지만 그래도 바나듐, 텅스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수록 더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밴드 갭이 이동했다 어쨌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PR 스펙트라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PL이라는 이거는 이제 광촉매를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하시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포토루미니센스는 함유가 오면, 그러니까 이제 기초 오게 되면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밸런스 번드에서 이제 컨덕션 번드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양을 이제 포톤으로 이제 방출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물론 많이 전자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온도 많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나는 실온에서 찍어봤고, 보통은 이제 실온에서 잘 안 나온다. 이거를 이제 제공해주신, 찍어주신 분이 이제 저희 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이쪽을 보지 마라, 이거 버려라. 이쪽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제가 실온에서 보고 싶어서 실온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온 데이터하고 약간 비슷하긴 해요. 거의 이제 이 등수 조금, 요 상황에서 등수만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온에서도 굉장히 일렉트론의 트랜스퍼도 굉장히 아주 용이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얘기했듯이 8K에서 찍은
거기에서 찍은 이제 PL 데이터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알루미늄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PL 인텐시티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저기 뭐야 티타니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스무트. 그 다음에 요게 철. 그 다음에 바나드 텅스텐 이런 건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서 거의 아까 봤더니 이거 전도성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전도성 물질로 그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반도체 이쪽 물질보다는. 그래서 보시면 특이한 게 밴드 갭 이동이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제 아까는 이제 유구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밴드 갭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그 순수한 티타니아보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밴드 갭이 미소하게 이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결론을 보시면 이게 순수한 티타니아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넣어서 이제 골격의 하전을 줬더니 마이너스 쪽의 하전을 갖고 있는 놈들이 훨씬 더 물에 대해서 용이하게 흡착하고 물에 대한 이게 분해능이 좋더라. 그리고 이제 오히려 프레임워크를 플러스 형태로 이제 준 이게 산화성이 높은 놈을 줬을 때는 그 성능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오히려 이쪽 물질은 이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제 지금 3가만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의 연구는 2가짜리, 1가짜리에서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마이너스로 뒀을 때 훨씬 더 그런 어떤 성능들이 더 좋은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결론은 그 얘기를 적은 거고요.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